귀여우시대요. 제가요? 좋은 건가? 그럼요. 좋은 거죠. 아, 귀엽다. 이제 어디로 가세요? 뭐 서울 올라가세요? 아, 저 내일 가요. 그러면은 조금만 이따 가시면 안 돼요? 지금요? 아니요. 내일 또 우연히 마주쳐요. 네. 사랑이 뭔 죄야? 사랑하고 싶다. 19세기 말 프랑스에서는 갑자기 떠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들은 직장도 가정도 버리고 어디론가 심지어 미친 자기 자신도 듯이 잊은 떠나고 채 싶을 때 여행에 빠져들었다고 한다. 정신없이 길을 떠난 이들은 미치광이 여행자로 불렸다. 떠나지 않으면 미칠 것만 같아서 그들은 과연 미쳐서 여행을 떠난 걸까? 다람쥐 쳇바퀴 같은 지옥 같은 일상에서 벗어나 그대로 살다가는 미쳐버릴 것 같아서 떠난 게 아닐까? 모든 것을 때려치우고 떠나기로 결심한 그런 순간들. 자, 오늘은 바다와 나비 김기림 시인이에요. 여기 고등학교 교사 박하경 또한 그런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좌절된 현실 세계. 좌절된 현실 세계를 벗어나 사라져버리고 싶을 때 떠나는 여행. 사라져버리고 싶을 때 떠나는 딱 하루의 여행. 걷고 먹고 멍 때릴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런 여행 어떠신가요? 힐링이 되는 행복한 여행, 박하경 여행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그렇게 매주 토요일마다 여행을 떠나기로 결심한 하경은 곧바로 실천에 옮기는데, 그런데 그녀가 처음으로 택한 여행지는 잘못 내렸나? 아, 잘못 내렸다. 땅끝마을 해남이었죠. 지나가세요. 지나가세요. 한껏 같이 찍고 가시죠. 가지런히 정돈되어 있던 돌들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하경은 아, 발로 차버리고 싶다. 산속 깊은 곳에 있던 한 절로 찾아가는데요. 자, 안녕하세요. 말씀 좀 묻겠는데요. 그리고 그곳에 있던 사람에게 말을 거는데 그녀는 자기 자신과 대화를 하는 무건수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유 혼자만 안 와갖고 어디 또랑에 빠져나 걱정했구만. 템플스테이 오셨죠? 아니요. 사실 하경은 네, 맞아요. 당일치기로 신청은 했는데 잠은 안 자요. 절에 머무르려 아 오늘 다시 가신다고요? 했었던 네. 것이죠. 왜요? 그냥 그러고 싶어서요. 솔직히 평소에 잘 웃는 편인가 어쩐가? 우리 주지스님이 나더러 니는 참 웃지를 못해 그래갖고 내가 연습하고 있거든요. 자신이 웃는 것을 평가해달라는 여자 보살. 어떤 게 제일 자연스러운지 한번 골라봐줘요. 1번 2번 하경은 점점 3번 무서워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게 나서요? 2번. 2번 곧이어 절에서 키우고 있던 개. 저 방 이짝에 눈사람처럼 하얄 것 같은 백구를 자는 뱉고 소개시켜주는데 소름 돋게도 누렁이었죠. 아무 생각이 없어. 헬로 일세이 컴퓨터볼 가방을 단촐하게 잘 살가 보니까는 여행 고순갑네. 응? 이후 짐을 풀고 나온 하경은 스님의 불경 소리를 들으며 기도를 하는데 불경 소리보다 배꼽시계가 더 크게 울려버리죠. 그래서 나물로만 되어 있는 절 비빔밥을 먹게 되는데요. 상상 이상으로 너무나 맛있습니다. 뭐지? 별거 아닌데 왜 이렇게 맛있지? 그때 보살님이 나타나고 식사하시네. 아유 그렇게 앉으면은 허리 안 좋은데. 우리 요가 선생님 이 시범 좀 보여줘 봐봐. 우리 요가 선생님 말씀이 잘못된 자세만큼 위험한 것이 없다. 그렇게 하경은 그게 사람을 죽입니다. 오른다리 먼저 끌어당기고 그 위에 왼다리 올려서 지금 해보세요. 지금 해보세요. 밥을 먹다 말고 갑자기 요가를 하게 되는데요. 왼다리 위에 올리고 그치? 자 요추를 쭉 끌어당겨서 손을 쭉 뻗어서 컴업. 그대로 밥을 먹습니다. 하경에게 관심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 직업이 뭐대요? 교사예요. 아
나 교사 초등학교. 고등학교요? 요즘 애들 장난 아니죠. 우리 때랑은 차원이 다를 걸 그죠, 작가님? 애들만 장난이 아닌 건 아니겠죠? 작가님, 글 쓰는 양반이에요. 유명한 소설가라고 하던지? 그리고 그곳에서 독특한 소설가를 만납니다. 선생님은 과목이 어떻게 되세요? 전 국어요. 아, 국어 선생님이시구나. 우리 주지 스님이 팬이어갖고 내둥 2달째 그냥 있는 거예요. 돈도 안 내고 글도 안 쓰든지 뭐 그냥 맨 땅이나 보러 다니고. 이후 밥을 먹고 평화롭게 산책을 나온 하경은 식당에서 보았던 요가 선생님을 만났는데요. 다짐하세요. 인정하세요. 다짜고짜 자신의 말을 따라해보라고 하죠. 따라해보세요.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톤을 높여서 다시 기분 좋게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무섭습니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잘하셨습니다. 그렇게 쿨하게 요가 선생이 떠나고 하경에게 관심이 많은 소설가가 말을 겁니다. 괜찮으시다면 주변에 잠시 머물러도 될까요? 그리곤 소설가의 방식으로 작업을 거는데요. 오늘 밤엔 뭐 하실 예정이에요? 아, 특별한 건 아니고 저랑 같이 읍내 나가실래요? 토요일 밤마다 여기 사람들 나가가지고 맥주 한잔하고 같이 돌아오거든요. 여기서 할 건 다 하시네요. 거기 치킨이 맛있어요. 뭐랄까 한국 스타일은 아니고 하지만 입국 컷을 가라하게. 당하게 되고 저는 오늘 돌아가 봐야 돼서요. 오늘 바로? 네. 너무나도 아쉬워했습니다. 혹시 결혼하셨어요? 아니요. 근데 서울에서 당일치기로 이 땅끝 마을까지 오기는 너무 멀지 않아요? 그냥 여기 와보고 싶었어요. 느낌이 있죠, 여기. 저는 특히 저 달마상이 마음에 들어요. 사진 찍어드릴까요? 아니요. 네? 사진 찍히는 거 싫어해요. 끈질긴 소설가의 권유에 그래도 하나 찍으세요. 결국 하경은 기록을 해둬야 그곳에서 기억의 서랍을 채울 수 있으니까. 추억을 자, 찍을게요. 하나, 둘. 남깁니다. 됐나요? 그런데 이 남자 아니면 차 한잔 하실래요? 포기를 모르는 남자였는데요. 그렇게 둘은 절타벅스에서 최고급 재료로 스님이 정성스럽게 내려준 따뜻한 차를 마시게 되죠. 감사합니다. 잘 마시겠습니다. 그런데 차를 마시던 소설가의 장이 좋지 않은 것 같았는데요. 하지만 이 남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과는 별개로 차가 스님, 무슨 차가 이렇게 맛있습니까? 너무나도 맛있었는데요. 진짜 맛있어요. 사실 이 차는 엄청나게 이거 구하기 힘든 거죠? 구하기 어려운 좋은 차죠? 어디서 구하셨는데요? 인터넷 차였죠. 인터넷. 어느 사이트요? 보통차 파는 데 들어가면 다 있어요. 이름이 뭔가요? 통종오룡, 동종, 동정, 오룡. 동정오룡, 동정오룡, 동정, 그때 동정. 또다시 소설가는 지옥의 가스를 내뿜는데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하경은 명상 수업을 받게 되죠. 명상이라는 게 마음을 비운다. 곧이어 마음을 비우기 위해 휴대폰을 걷고 정보와 자극이 넘치는 이 세상에서 마음을 비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잡생각을 없애기 위해 1부터 10까지 숫자를 세게 하는데요. 그냥 숫자를 세는 겁니다. 하나부터 10까지. 시작합니다. 1, 2, 하지만 얼마 못 가 잡생각이 떠오르죠. 동정, 동정, 오lum포. 그런데 딴 생각을 하지 않고 집중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집중을 못하겠단 말이지. 이게 다 스마트폰 때문이야. 다시. 하지만 결국 집중에 성공하는 하경. 7. 그러나 그것도 잠시. 그녀의 집중력은 와르르 무너져 버리죠. 발로 차버리고 싶다. 한편 소설가는 당일치기 여행자인 하경에 대해 생각해보고 있었는데 당일치기 여행자. 여행의 목적이 무엇일까? 고민이라든가 걱정이라든가 자기 안에 어떤 질문이 있으니까 멀리 이곳까지 왔을 텐데 무엇 때문에 온 것인지 좀처럼 알 수 없다. 확실한 건 그조차 내가 여기 왜 왔나 싶은 모양새다. 그럴 리가 없었죠. 미치광이 여행자들은 20세기가 되자마자 돌연 사라져버렸다고 한다. 갑자기 모두들 병이 나았던 걸까? 애초에 그런 병이 존재하기는 했던 걸까? 핸드폰 두고 왔다. 인류가 생긴 이래 떠돌이야 언제나 어디에나 있었겠지. 문제는
항상 다른 어떤 곳을 원하고 다른 어떤 곳에 가서도 또 다른 어떤 곳을 원한다는 것이다. 이런 식이라면 계속 헤맬 수밖에 없다. 그렇게 돌탑만 보면 무너뜨리고 싶었던 하경은 자신도 모르게 돌탑 위에 돌을 올려놓습니다. 그때 무건 수행 중인 여자와 만나게 되고 혹시 절에 가세요? 스마트폰을 찾기 위해 조금 절로 돌아가려던 어디로 가야 되는지 절에 하경은 길을 물어보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하경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기가 생각하고 정한 길이 아닌 저 어디 가세요? 아무 생각 없이 무작정 떠나는 길. 그런 정해지지 않는 길을 같이 가도 돼요? 하경은 가보고 싶었던 것이죠. 숨 막힐 듯한 사회에 있을 때는 느끼지 못했던 아주 작지만 소소한 행복들. 정말이지 오랜만에 느껴보는 이런 작은 행복에 하경의 마음은 힐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건수행이 답답했던 여자 역시 같은 마음이었는데요. 이제 좀 살겠네. 낯선 여행지에서 만난 낯선 사람. 하지만 둘의 마음은 그 누구보다도 낯익었습니다. 한편 엄청난 아우라를 내뿜는 한 여자. 나는 아무것도 될 수 없고 그녀는 갑자기 무엇이든 될 수 있다. 춤을 추기 시작하는데 과연 이 여자의 정체는 누구일까요? 쌤, 며칠 후 전 대학 안 갈 건데요. 진학 상담을 하는 하경. 저 음악 하려고요. 아이돌 같은 거? 제가 그거 하기엔 늙었죠. 이거 뭐가 늙어? 그 여학생은 음악이 하고 싶었는데요. 그거 할 거예요. 작곡. 부모님이랑은 얘기해봤어? 나중에 좀 더 확실해지면 그때 얘기하려고요. 하지만 하경은 이상이 제 아닌 마음은 현실적인 진짜 조언을 해줍니다. 대학 가서 해도 되잖아. 돈 없어요. 시간 아깝고. 잘할 자신 있어? 그거 해봐야 알죠. 했다가 네 생각이랑 다르면 그럼 그때 와서 안 오면 되죠. 그것까지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음악으로 성공하는 사람들이 지극히 소수잖아. 아, 전 성공을 안 할 거예요. 하경은 이런 황당한 발언에 당황하게 되죠. 근데 너 밥은 먹고 살아야 되잖아. 언제까지 엄마 아빠가 너 먹여주고 재워주냐. 이 말을 들은 제자는 쌤 진짜 나쁜 쌤이야. 하경에게 실망하는데요. 언제는 꿈좀 가지라도. 그리고 이내 자리를 뜨더니 다시 돌아와 충격적인 말을 건넵니다. 쌤, 저 자퇴할래요. 하경은 너무나도 사라져버리고 싶었죠. 사라져버리고 싶을 때 사라져버리고 싶은 하경이 선택한 이번 여행지는 군산은 처음이다. 옛날 건물들이 즐비한 군산이었죠. 옛날 동네가 남아있어서 좋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꽃집에 들어가는데요. 안녕하세요. 꽃집과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주인이 나타납니다. 전시회에 가는데요. 미술 전시. 어떤 꽃이 좋을지 추천 좀. 곧바로 주인은 노란 안개꽃을 정성스럽게 포장해 주는데요. 다른 꽃은 안 넣어도 될까요? 노란 안개꽃의 꽃말 나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네. 그렇게 노란 안개꽃을 사들고 하경이 향한 곳은 한 카페였습니다. 그런데 그 카페에서는 타로와 예술품 전시까지 함께하고 있었는데요. 나는 불나방. 예술이라는 등불을 향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려든다. 너무 뜨거워서 온몸이 타버릴지언정 나는 불나방. 그런데 카페 전시회를 아무도 찾지 않는 것 같았는데 오긴 뭐를 와. 아무도 안 왔어. 전시 첫날인데. 야 끊어봐. 타로 보러셨어요? 전시 보러 왔는데. 그렇게 하경은 김현주라는 사람의 전시회에 첫 번째 관객이 됩니다. 김현주 작가는 천재예요. 너무 좋죠. 이게 뭐가 막 느껴지지 않으세요? 전혀 느껴지지 않았죠. 잘 모르겠다. 근데 그 연주는 어디 있어요? 사실 하경은 연주를 만나기 위해 연주 친구분이세요? 이곳까지 찾아온 것이었는데요. 연주 잠깐 병원 갔는데 금방 올 거예요. 다쳤어요? 어디 아파요?
아, 몸이 아픈 건 아니에요. 그때 왠지 마음이 심하게 아파 보이는 한 여자가 들어오는데 선생님! 사실 그녀의 정체는 춘천 왔다. 하경의 옛날 제자 연주였죠. 그렇게 하경은 오랜만에 만난 제자를 아무 말 없이 안아줍니다. 한동안 예술에 대해 생각하다 말았어요. 예술을 너무나 사랑한 연주였지만 아직까지도 그녀는 예술은 예술이 정확히 무엇인지 그냥 다 각자의 어떤 알기 어려웠는데요. 개념 뭐 그런 것 같아요. 사랑하면 됐지. 집은 이 근처야. 네, 완전히 내려왔어요. 서울은 별로잖아요. 그리곤 자신이 가장 정성스럽게 그린 작품 하나를 보여주는데 얘는 제가 제목이 안 떠올라서 자화상이라고 했어요. 하경은 작품이 전혀 와닿지 않았지만 어떻게든 좋은 얘기를 해주고 싶다. 제자가 실망하지 않게 어떻게든 칭찬하려 합니다. 좋은데? 잘 지었는데? 딱 맞는 것 같아. 보는 사람마다 각자 자기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딱 보면 집단 무의식을 건드리는 게 있어. 요즘 사람들에 관한 자화상 같은 거. 극한의 공감 능력을 쥐어짜는 진짜 좋다. 박하경. 그때가 원래 이런 거 잘 모르는데 나한테도 막 뭐가 느껴지는 것 같은데 인간을 꿰뚫어보는 통찰력 같은 거. 나 같은 사람한테도 이런 걸 느껴지게 하는 거 보면 확실히 남다른 시선이 있어, 연주한테. 그 말을 들은 연주는 하경을 진심으로 고마워했는데요. 그러던 그때 자퇴를 하겠다고 한 자신의 제자에게 연락이 오는데 쌤, 저 진짜 자퇴해요? 야, 너는 그게 지금 선생님한테 할 질문이냐? 내가 거기다 뭐라고 대답을 하냐? 아, 쌤, 모르겠으니까 그러죠. 어떡해요? 학교에서 다시 얘기하자. 쌤, 나쁜 쌤이라고 해서 죄송해요. 알았다. 나쁜 쌤 아니에요, 쌤. 근데 쌤, 저 그렇게 뻔한 소리 할 줄 몰랐어요. 네, 이해해요. 각자의 인생이 있는 거니까. 그렇게 통화를 마치고 카페로 돌아온 하경에게 연주는 자신의 친구들을 소개시켜 주는데요. 제 친구들이에요. 친구들 또한 범상치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친구는 큐레이터. 안녕하세요. 언니 남자친구 있으세요? 아니요. 저도요. 이 친구는 액티비스트. 액티비스트면 주 4일 하루 6시간이라죠. 운동본부 군산지부장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일 좀 작작하자는 뭐 그런 운동이죠. 네, 곧 세상은 그렇게 변할 겁니다. 미술 선생님이신가요? 저 국어 선생님. 정말이지 정체를 알 수 없는 어질어질한 친구들. 컨텐츠 크리에이터. 고양이 마도로스 좋아요, 구독 키워주세요. 유튜브는 무슨 내용이에요? 저희 집 고양이 일상들 찍고 있어요.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좋아야지 좋아요 하죠. 좋을 거예요. 네, 그럴 것 같아요. 네. 이분은 내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고등학교 때 쌤? 박하경 쌤! 이분이 그분이셔. 그런데 연주의 친구 한 명이 하경이 칭찬했던 연주의 작품을 대놓고 비판하는데요. 나는 네가 진짜 예술가로서 재능이 있다고 생각했거든. 이 그림의 제목을 보기 전까진 말이야. 제목이 왜? 이 그림의 특징은 구성과 색감에 있지. 구도도 안정적이고 이 블랙과 레드의 조화도 아주 훌륭해. 근데 하필 제목이 이를 가만히 듣고 있던 하경이 연주를 제목이 왜? 옹호해 줍니다. 자화상이 뭐니 자화상이. 너무 오글거려. 사람마다 느끼는 바가 다 다를 수 있잖아요. 아니 이 자화상이란 제목 때문에 이 그림이 가진 가능성이 한정돼 버리잖아요. 연주야, 그냥 이 그림은 너 거밖에 안 돼. 제발 거울 좀 그만 보고 창문을 봐. 세상과 소통을 좀 하라고. 너 언제까지 이럴래? 너 평생 네 상처만 파먹고 살 거야? 자신의 예술을 비판당하자 그럴 건데 맛있으니까. 미쳐버릴 정도로 화가 난 연주는 그 자리를 뛰쳐나가고 연주가 걱정스러웠던 하경이 곧바로 뒤따라 가보는데요. 선생님! 괜찮아? 네! 저 기분 완전 좋은데? 그렇게 연주는 애써 아픔을 감추려 합니다. 그날 밤 선생님 여기 계셨구나. 한참 찾았어요. 선생님, 밖에 사람들 왔어요. 지인 아니고 모르는 사람들. 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제가 뭘요? 아무도 오지 않던 연주의 전시회에 사람들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연주의 귀인이세요. 선생님, 이제 전시 오픈 퍼포먼스 시작하거든요. 빨리 오세요. 잠시 후 그렇게 마을 사람들이 모여있는 앞에서 연주는 괴상천외한 전시 퍼포먼스를 선보이는데요. 그대로 싸늘하게 굳어버린 사람들의 표정들. 엄마, 저 사람 왜 그래? 왜 그래?
사실 큐레이터인 연주의 친구는 연주의 이런 귀상천외한 행동이 끔찍한 예술가병에 걸려 뭐 하는 건가 싶죠? 되도 않는 설정을 하는 것이라며 예술이란 게 참 심오하네요. 연주를 비판합니다. 심오한 게 아니라 그냥 다 설정이에요. 예술가병 아시죠? 맨날 자기 정체성이나 우울증 가지고 작업하고 애매한 재능이 진짜 사람 미치게 하거든요. 그러던 그때 라파 라고라고! 이상한 주문을 외우는 연주. 라고라고! 하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차갑기만 했는데요. 라파 라고라고! 애쓴다 진짜.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실패한 예술가. 25 되기 전에 뉴욕에서 첫 전시할 거라던. 저기 뭐예요 이 나이에. 기다리세요. 끝나면 떡 드릴게요. 누가 확실하게 말을 해줘야 되는데 너 이제 그만하라고. 제가 그런 말 해봤자 질투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라파 라고라고! 그 누구에게도 심지어 가장 친한 친구들에게조차도 응원받지 못했던 연주의 예술. 언니가 해주시면 되겠다. 라파 라고라고! 여보세요? 그렇게 모두 선생님이시잖아요. 연주를 외면하는데 AS 한다 생각하시고 꼭 말해주세요. 포기하라고. 할 만큼 했다고. 라파 라고라고! 하지만 연주는 제발 자신을 응원해달라는 듯이 라파 라고라고! 하경에게 간절하게 손을 내뻗습니다. 이게 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사실 하경은 내가 뭘? 학창 시절 저를 처음으로 응원해준 사람이잖아요. 현실보다는 연주의 꿈을 응원해준 내가. 사람이었던 것이죠. 제가 이거 할지 말지 고민하고 있을 때 선생님이 그러셨잖아요. 너는 꼭 불나방 같다고. 기억 안 나세요? 너는 무모한 거니 용기가 있는 거니 지금 뻔히 죽을 걸 알면서도 불 속으로 달려드는 불나방 같아. 그 소리에 제가 풀이 죽으니까 칭찬이야. 나는 너의 그런 점이 부러워. 예술가가 되고 싶은 게 아니라 예술이 하고 싶은 거잖아. 해봐. 계속 해봐. 연주의 꿈을 믿어준 단 한 사람. 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하경은 이런 제자를 위해 라파 라고라고! 제자가 간절하게 내뻗는 손을 또다시 자신의 방식으로 응원해줍니다. 라파 라고라고! 우라파 라고라고. 라구라고? 라고라고. 랄랄라 하경의 진심이 통했던 것일까요? 랄랄라 싸늘했던 사람들도 하나둘씩 호응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렇게 연주는 실패한 예술가였지만 지금만큼은 그 누구보다도 성공한 예술가였습니다. 잠시 후 하경은 떠나게 되고 깜빡했어요. 떡이요. 전시다. 와주셔서 감사해요. 담담하고 소박하지만 진심이 담긴 김연주, 그녀의 안부를 다시금 묻죠. 잘 지내는 거지? 잘 지내는 것 같아요. 잠도 잘 자고 밥도 잘 먹고 우리 자주 못 봐도 오래 보자. 어떤 방식으로든. 말을 하다가 잠시 후 음악을 하겠다는 제자에게 연락이 오는데 너 작곡한 건 있어? 들어보실래요? 그렇게 하경은 제자의 음악, 아니 제자의 꿈을 들으며 두 번째 여행을 기분 좋게 마칩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영화관으로 들어가는 한 남자. 사랑이 문제야. 응? 사랑이 문제야. 남자는 사랑을 하고 싶었는데요. 사랑하고 싶다. 그러던 어느 날 Je me souviens de toi. Comment me serais-je douté que cette... 부산으로 여행지를 잡은 하경은 부산 국제영화제에 참석하게 되는데 Tu me plais. 그런데 그곳에서 운명의 남자를 만나게 되죠. 운명을 믿으세요? 곧 만나시겠는데요? 운명의 상대. 그렇게 하경은 또다시 사라져버리고 싶었는데 사라져버리고 싶을 때 잠시 후 영화관에서 나온 하경은 부산 바다를 감상한 후 부산의 자랑 밀면집으로 향하는데요. 물, 비빔. 물? 비빔? 그런데 그곳에서 일생일대의 고민을 하게 되죠. 그렇게 인생을 건 고민 끝에 내린 하경의 선택은 비빔밀면이었습니다.
서울에는 왜 밀면집이 없을까? 있는데 모르나? 잠시 후 기분 좋은 식사를 마치고 잘 먹었습니다. 떠나려는 순간 영화관에서 봤었던 운명의 남자와 우연히 마주치죠. 그 남자 또한 밀면을 먹으러 온 것이었는데요. 네, 어서오세요. 뭘로 드시겠어요? 그리고 남자 역시 일생일대의 고민에 빠지는데 뭐가 더 맛있어요? 저는 물로 추천드립니다. 네. 비빔으로 주세요. 네, 비빔으로 하나 있어요. 몇 분 후 헌책방에 들른 하경. 사장님, 춤추는 캥거루 있을까요? 만화책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곳에서 남자와 또다시 만나게 되는데요. 그렇게 자신도 모르게 숨은 하경은 사랑에 관한 소설책을 산 후 그곳을 떠납니다. 간혹 애들에게 한 페이지 소설을 써보라고 할 때가 있다. 예전에는 죄다 사랑 이야기를 써서 왔는데 딴 것도 좀 써보라고 애원할 정도였는데 요즘은 아무도 사랑 이야기를 쓰지 않는다. 그냥 연애 이야기도 어릴 적 첫사랑 이야기도 없다. 그 사이 뭐가 변한 걸까? 곧이어 하경은 감상적인 음악을 듣습니다. 어쩌다 같은 별에서 그리곤 지하철을 타러 가는데 어쩌다 같은 계절에 우연히 여러 번 겹치면 필연이라고 했던가요. 우린 이제껏 또다시 그 남자와 우연적이게도 아니 필연적이게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둘은 서로가 서로의 존재를 의식하죠. 곧이어 둘은 야외에서 열리는 영화를 보며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아까 밀면집 가셨죠? 여기 와서 안 가는 사람도 있나요? 맞아요. 맛있죠? 엄청 맛있었어요. 우연히도 하경과 생각까지 같았던 서울에는 왜 밀면집이 없을까요? 이 특이한 남자. 있나? 있는데 제가 모르는 건가? 있어요? 곧이어 영화가 시작되고 하경과 남자는 행복하게 영화를 감상하는데요. 잠시 후 영화가 끝나고 남자는 자신의 이름을 밝히는데 제 이름은 이창진입니다. 사실 창진은 영화 감독을 꿈꾸고 있었죠. 저도 언젠가는 나중에 엔딩 크레딧 쭉 보시다 보면은 제 이름 볼 수 있으실 거라고 얘기하면 조금 민망하고 부끄럽지만 저도 언젠가는 영화를 만들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게 둘은 길을 걸으며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순식간에 남자가 사라져버렸죠. 그렇게 지금의 상황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던 하경은 그대로 돌아가려는데 그때 갑자기 없어지셔가지고 한번 계속 돌아서 돌고 있었어요. 아니 사라지신 건 그쪽인데요? 에? 아닌데? 없어져가지고 내가 뭐 실수했나? 아니 그런 거 없어요. 저야말로 갑자기 없어지셔가지고 뭐지? 했어요. 정말이지 잠깐 사이에 엇갈려버린 둘. 그럼 그 사이에 잠깐 사이에 우리 서로 엇갈렸어. 신기하네요. 제가 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와, 이게 사람이 이렇게 갑자기 사라질 수도 있겠구나. 진짜 신기하다. 진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창진의 이상한 생각을 편견 없이 받아주는 하경. 무슨 얘기든 다 받아주시네요? 네. 아니, 보통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또 이상한 소리 한다고 안 들어주거든요. 재밌는 얘기인데요. 와, 진짜요? 그렇게 사라져버린 저는 어디로 갔을까요? 거기서부터 이야기는 시작되죠. 그렇죠. 네. 그럼 장르가 뭐예요? SF 멜로. 그렇게 다시 만난 둘은 이전보다 속 깊은 대화를 더 나누는데요. 귀여우시대요. 제가요? 좋은 건가? 그럼요. 좋은 거죠. 그 얘기도 되게 재밌다. 귀여움에 대한 얘기요? 네. 사람들은 귀엽다를 어떤 의미로 사용할까요? 저는 학교 다닐 때 제 짝을 귀여워했어요. 그냥 걔는 이렇게 커다랬어요. 몸이요? 네. 그냥 걔 책상에 앉아있는 게 너무 귀여웠어요. 뭐 우리 반 애들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게 끝이에요? 이게 끝. 아, 귀엽다. 다른 사람은 이해하지 못했던 둘만의 코드. 하지만 둘에겐 너무나도 잘 맞는 완벽한 코드였습니다. 그럼 귀엽다의 반대말은 뭘까요? 안 귀엽다? 그걸 물어보자고. 죄송합니다. 너무 고민 없었어. 귀엽다, 별로다. 뭐. 별로다. 그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죠? 네. 근데 또 별로다의 반대가 귀엽다는 아니잖아요. 아, 어렵다. 아무래도 귀엽다는 좋아하는 거에 대해서 가볍게 표현하고 싶을 때 쓴다는 생각도 드네요. 옛날에는 사랑해가 좀 부담스러워가지고 좋아해라고 했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좋아해까지 무거워졌네요. 그래서 요즘에 사랑 얘기가 없는 거예요. 응? 그럴 수도 있겠다. 잠깐만요. 갑자기 슈퍼마켓에 들어가는 창진. 귤이 귤 달아요? 이거 하나 주세요. 얼마요? 그리곤 자신이 좋아하는 귤을 사오는데요. 귤 좋아하거든요. 이제 어디로 가세요? 뭐 서울 올라가세요? 서울로 올라가야 했던 하경은 저 결국 고민 끝에 하루 더 내일 가요. 숙소가 여기 묵기로 합니다. 근처예요. 그러면은 조금만 이따 가시면 안 돼요? 지금요? 아니요. 내일 일찍 올라가실까봐. 내일 영화 안 보세요? 예, 오전에 하나 보고 싶은 게 있긴 한데. 남포동 부산극장? 맞아요. 저도 그쪽이거든요. 그럼 거기서 우리 10시에 볼까요? 그렇게 약속을 한 둘은 네. 이번에도 우연에 맡기기로 하는데요. 그럼 정확히 어디서 보지? 아니다. 장소 정하지 마요. 그럼 안녕히 주무세요. 예, 여기 있습니다. 내일 또 우연히 마주쳐요. 네. 그렇게 둘은 서로 알 수 없는 부끄러움에 몸둘 바를 모릅니다. 잠시 후 숙소를 잡은 하경은 오늘 일어난 일들에 대해 부끄러워하며 이불킥을 날립니다. 다음 날 데이트 약속에 들뜬 하경은 약속 시간 10시가 되기 전에 지난번에 우연히 만났던 극장으로 가는데요. 그리고 또 우연히 창진을 만나기 위해 이리저리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약속 시간이 지나도록 창진은 나타나지 않았는데요. 입장하시겠습니다. 그렇게 결국 영화가 시작되고 하경은 쓸쓸히 홀로 영화를 보게 됩니다. 사랑이 문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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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흔드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마지막까지 뒤를 돌아보지만 어쩔 수 없는 일 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죠. 사랑하고 싶어 사랑하고 싶어 다들 그렇잖아요. 그로부터 일주일 후 하경은 서울에 있는 밀면집을 찾는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비빔 밀면이 아닌 물 밀면을 시켜 먹죠. 그렇게 하경이 떠나고 잠시 후 그 밀면집에 창진이 들어갑니다. 뭐가 맛있어요? 그리곤 또 우연히도 하경과 같은 물밀면을 주문하죠. 사랑하고 싶은데 과연 이 둘은 또다시 언젠가 만나겠지. 영화는 계속되니까. 노래를 부르네 만나게 될 수 나 혼자 부르네 있을까요? 컷! 한편 일상으로 돌아온 하경은 아빠의 전화를 받게 되는데 인터넷이 왜 안 되지? 컴퓨터는 껐다 켜봤어? 모뎀은? 아니 아빠 TV 뒤에 있는 까만 애들 있잖아. 그 선을 만지지 말고. 하경은 기계를 잘 다루지 못하는 아빠를 답답해하죠. 여기 뭐 불 깜빡깜빡하고 그러는 거 이거 얘기하는 거야? 이걸 빼봐? 아니 그걸 건드리지 말라고. 아빠 내 얘기를 들어? 그 옆에 두 개 있지? 빼면 또 아무것도 안 해. 그걸 건드리지 말라고. 이걸 어떻게 하라고? 다시 꺼봐. 아니 근데 그게 왜 안 되는 갑자기?
뭐 건드린 거 없어? 결국 아빠를 대신해 AS를 접수합니다. 아, 그 인터넷 접수 맞아요. 아, 네, 그 부모님 댁인데요. 제가 대신 전화드렸고요. 보장 접수 진행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업 시간이 다가오는데 전화를 끊지 않고 마케팅을 하는 상담원. 그럼 50인치 UHD TV 추가 할인은 어떠세요? 저는 그냥 인터넷만 되면 되는 건데요. 할인이 들어가거든요. 정말이지 상담원은 너무나도 끈질겼죠. 값이 발생하는데요. 대신 저희가 현금처럼 쓸 수 있는 그러던 그때 동료 교사가 걸음을 멈추고 갑자기 하경의 머리를 뽑는데요. 드릴게요. 고객님, 흰머리야. 이 순간 하경은 또다시 사라져버리고 싶었습니다. 사라져버리고 싶을 때 떠나는 딱 하루의 여행. 그래서 이번에 떠난 여행지는 바로 속초였죠. 그리고 하경은 어린 시절 부모님과 왔었던 가족들과의 속초 여행을 바다는 그대로다. 떠올리는데요. 속초는 내가 기억하는 첫 여행지다. 그리고 어느새 하경은 그 당시 부모의 나이가 되고 맙니다. 그리고 어느새 그 시절 부모의 나이가 되었다. 하지만 아직도 하경은 하루하루의 일상이 너무나 고되고 벅찼죠. 나는 여전히 내 일상을 사는 것만으로 벅차다. 이렇게 나이 들어도 괜찮은 걸까? 그렇게 사색을 하고 서울로 돌아가던 하경은 터미널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도대체 나라가 어떻게 들려오고 저 모양인지. 아이고 정신 사나워. 뭘 저렇게 맨날 모여서 난리야 난리가. 아이고. 그런데 갑자기 TV를 보던 할아버지가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가 보죠. 이놈이나 저놈이나 다 한마디씩 하면 나라가 어떻게 굴러가. 젊은 사람들을 비판하기 시작하죠. 젊은 것들이 일을 안 하고 맨날 모여서 데모를 하고 말이야. 아 저쪽은 일할 데가 없어서 저러는 거잖아요. 할 일이 왜 없어. 세고 센 게 일인데 다 지 편한 일만 하려고 드니까 문제지. 그리고 라떼는 마리아를 우리 때는 말이야 다 참고 살았단 말이지. 시전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 아이고 시켜줘서 감사합니다. 목숨 걸고 해도 모자랄 판에. 아, 목숨을 왜 걸어요? 그러다 죽으면 어쩌려고. 아니 그런 거 다 따지면 기업이 어떻게 굴러가. 국가 경제는 누가 책임질 거야. 그리고 더 나아가 정치 이야기까지 하게 되는데 아휴 아무튼 저 정치하는 놈들이 제일 문제야. 이놈이나 저놈이나 다 똑같아. 뽑아놓으면 제 나라 돈으로 사기나 치고 말이야. 아니 지금 나라가 부도가 나게 생겼는데 복지는 무슨 망할 놈의 복지야. 나라에서 먹여주고 집 챙겨주면 그게 빨갱이지 어디 민주주의야? 아니 그리고 요즘은 뭐 또 일 없는 놈들한테 국가에서 돈까지 챙겨준다며? 아니 그러면 어느 미친놈 일을 하려고 그래. 다 먹고 놀라고 그러지. 일한 게 다 힘들지. 세상에 쉬운 일이 어딨어. 아 지금도 힘들어 죽겠는데 뭘 더 어떻게 힘들어요? 에? 아니 힘들긴 뭐가 힘들다고 그래. 지들이 전쟁을 겪었어. 밥을 굶었어. 먹고 살만하니까 다 배뜨지게 불러가지고 온 데서 징징거리고 말이야. 에이, 아무튼 좀 이 젊은 것들이 문제야. 다 약해 빠져가지고. 에이. 그런데 할아버지의 분노의 화살이 그래 안 그래? 갑자기 하경에게로 향하죠. 하지만 하경은 할아버지의 말을 어르신 정면으로 그건 아니죠. 반박했는데요. 뭐야? 젊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대로 힘든 게 있는 거예요. 어느 세대든 항상 힘든 점이 있잖아요, 각자. 그거는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어르신. 그런데 지금 누구 보고 어르신이래? 하경이 어르신이라고 부르자 너 같은 늙은이가 뭘 하냐 그 소리 아냐. 꼬투리를 잡는 아, 괴팍한 아니 어르신.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불러? 선생님이라고 불러주세요. 선생님. 아, 네, 선생님. 아니 내가 지금 누가 사는 게 힘 안 들대? 사는 게 원래 힘든 거야. 그럴 때일수록 말이야 다 같이 힘을 모으고 통합해서 나라가 잘 굴러가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언제까지 저렇게 싸우고 있을 거냐 이 말이야. 나라 시끄럽게. 민주주의라는 게 원래 시끄러운 거잖아요. 한마디도 지지 않는 온갖 인간들이 모여 사는데 당연히 시끄럽죠. 하경.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어떻게 조용히 굴러가겠어요? 그럼 그게 더 무서운 거 아니에요? 아니 뭐야? 그리고 계속 복지 욕하셨는데 복지 혜택 다 받으시잖아요. 지금 어른을 가르치시겠다 그 말이야? 아, 아니 배울 거 있으면은 그냥 서로 선생님 하는 거죠. 선생님. 이를 듣고 화가 난 할아버지는 아무튼 요즘은 여자들을 싸잡아 여자들이 더 문제야. 비난하는데요. 네? 어른이 말하는데 따박따박 말대꾸나 하고 아무 데서나 가르치려 알고
지 편하냐고 결혼도 안 해. 애도 안 낳아. 이 말을 들은 하경은 너무나 황당했는데요. 그게 지금 무슨 상관이에요? 내 말이 틀려 안 틀려? 결혼했어? 애는 있어? 아니요? 그렇게 이기적이야. 나라 걱정을 안 해. 선생님, 지금 뭐 애만 낳는다고 다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각자 사정들도 있고. 에휴, 젊은 것이 뭘 안다고. 나라가 지금 아주 망조야, 망조. 자꾸 나라 하시는데 그러면 선생님 나라는 뭔데요? 그 순간 둘의 갈등은 극도로 폭발합니다. 감히 어디서 어른한테 니들은 우리가 아니었으면 지금 이렇게 먹고 살지도 못해. 그렇게 따지면 지금 어르신 먹여 살리는 건 저희들일 수도 있거든요. 아니 뭐야? 아유 버스 왔어요. 그만하고 가요. 여보. 그까지 봐도 그냥 포르장머리하고는 늙은이 꼭 이겨먹어야 속이 시원하겠어? 너는 안 늙은 것 같으냐? 키만 볼 때처럼 커가지고. 하지만 하경 또한 젊은 나이는 아니었죠. 이미 늙었거든요. 그렇게 서글픈 마음을 갖고 버스를 타는데 하필이면 그 할아버지와 같은 버스였습니다. 잠시 후 버스에서 아빠의 문자를 받게 되는데요. 그 순간 하경은 알 수 없는 억울함에 눈물을 흘리게 되죠. 잠시 후 잠이 든 하경은 통화 소리에 잠에서 깹니다. 할아버지 언제 와요? 지금 어디예요? 그래. 지금 버스다, 버스. 할아버지 할머니 가고 있다. 그리곤 손주와 너무나도 정답게 통화를 하고 있던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되죠. 이봐라. 짜잔. 여기 있지? 얼른 와요. 그래. 우리 조금 이따 만나자. 네. 조금만 기다려라. 네, 조심히 그래. 바이바이. 아이고 예쁜 거. 가만히 통화를 듣고 있던 하경은 많은 생각에 잠깁니다. 아유 다 왔어요. 네. 잠시 후 목적지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그리곤 목적지인 서울에 도착해 할아버지와 같이 내리게 되죠. 안녕히 가십시오. 곧이어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헤매고 있는 할아버지를 발견하는데 그 모습을 보고 자신의 아빠를 떠올린 하경은 어르신! 조심스럽게 선생님! 할아버지를 선생님! 불러 세웁니다. 선생님, 그리곤 아까는 제가 말이 심했습니다. 진심을 담아 사과를 하는데요. 말을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흥분해서 예의가 없었어요. 두 분께 사과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하경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은 할아버지는 적잖이 당황을 하게 되죠. 그리곤 무뚝뚝한 표정으로 주섬주섬 가방을 열더니 왜 그거 있잖아. 애들 주려고 챙겨온 거. 여기 있네. 먹을 것을 꺼내 자. 건네줍니다. 이거 먹어. 이거 직접 만든 거예요. 아니. 이거 받아. 곧이어 쿨하게 자리를 떠나죠. 그만 갑시다. 애들 기다리면. 네, 우리 갈게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그래. 예, 조심히 가요. 예. 안녕히 가세요. 악연으로 시작했지만 따뜻한 인연이 된 그들. 몇 분 후 집에 돌아온 하경은 할아버지가 주신 검은색 비닐봉지를 열어보는데요. 그곳엔 시원한 맥주와 먹기 좋은 바삭한 김부각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렇게 문자를 받은 하경은 아빠에게 전화를 하는데요. 뭐해? 인터넷은 잘 돼? 다행이네. 김부각. 고맙게. 들어가. 과연 하경은 이번 여행에서 무엇을 느꼈을까요? 그리고 또 다음 여행에선 무엇을 느끼게 될까요? 시원하다. 웨이브 오리지널 드라마
박하경 여행기. 팍팍하고 지옥 같은 일상에서 벗어나 떠나고 싶을 때, 낯선 여행지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 즐거움과 위로를 받고 싶을 때, 누구나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 드라마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 힐링과 공감을 선사하는 특별한 하루 여행을 만들어주죠. 또한 박하경 여행기로 새로운 연기 변신을 해 잔잔한 감성을 건드려주는 이나영을 비롯해 구교환, 박세환, 심은경, 박인환, 조연철, 서연우, 한예리 등 기라성 같은 연기 장인들이 총출동하는데요. 게다가 이 드라마는 각 회차마다 다른 캐릭터와 장르를 골라볼 수 있어 색다른 재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부분은 1화부터 4화까지였고요. 또 다른 에피소드 또한 힐링이 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으니 5월 24일 수요일 외부에서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생영화였습니다.